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2012년 1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12년 문제다 보니까 지금 2018년이잖아요. 지금보다 가장 오래된 거긴 한데 구조적인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기보다는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그냥 유형만 현재 나오는 거랑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사보식 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계단, 백은 이런 것들 보실 건데요. 자, 먼저 계단이 이렇게 바닥이 있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다가 철근 배근을 아마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하고 일단 문제를 보시면 굳이 경사보든 뭐든 확실히 아닌 게 한마디가 나옵니다. 다른 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확실히 아닌 거는 단변 방향에는 주근, 장변 방향에는 배력근.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있는 그냥 경사진 슬라브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3번 틀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부재축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전단 철근의 간격은 이거 굉장히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일단 이게 전단 철근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전단력에 저항하는 가장 대표적인 늑근에 대한 설명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재축이라는 것은 보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직각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철근, 그래서 늑근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 라고 나오는데 이거 값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00mm 이하.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위에 나오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3번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내진 구조. 쉬운 문제죠. 4번 보강 블록 구조에서 벽량은 15cm/제곱미터. 요거는 수치 그대로 틀렸습니다. 틀렸죠? 5번 목조 벽체에서 기둥 맨 위 처마 부분에 수평으로 거는 가로재로서 기둥 머리를 고정하는 것. 문제에 함정이 있어요. 처마 부분에 처마돌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기둥 머리에 바로 붙는 겁니다. 이렇게 기둥 머리에 바로 붙는 가로부재. 이 위에는 이제 이런 보들이 올라가요. 평보, 시읒자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위에 처마를 고정하는 것이 처마돌이고요. 깔돌이는 기둥의 머리에 바로 붙은 것, 그리고 지붕 틀에 깔려 있는 것. 그래서 깔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이방향 슬래브는 슬래브의 장변이 단변에 비해 길이 B가 얼마 이하일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변이 장변에 비해서면은 어떤지 또는 장변이 단변인지 이게 순서와 어떤 것이 기준인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장변이 단변에 대해 2배, 단변이 장변에 대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헷갈리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랬어요. 장변이 긴 게, 그러니까 LY가 LX에 비해, X에 비해 얼마 이하일 때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2배가 되는 거죠. 2배. 근데 혹시나 단변이 장변에 비해라고 나왔을 때는 2분의 1입니다. 그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기준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7번 다음 중 철골 부재의 용접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용접. 엔드탭이나 뒷댐제는 용접 끝에 대주는 부재고요. 스캘럽은 용접 부위가 이렇게 다 만날 때 이 부위를 이렇게 가리비 모양으로 따서 용접 부분이 만나서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윙 플레이트는 주각의 구성품이죠.
철근 콘크리트로 된 기초 위에 H빔을 이렇게 얹어야 됩니다. 그림이 이상하네. 얹어야 되는데 이 옆에 대주는 철판, 이것이 윙 플레이트입니다. 용접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8번 벽돌 구조에서 통줄눈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 줄눈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줄눈은 벽돌과 벽돌 사이죠. 내려오다가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막힌 줄눈이에요. 통줄눈을 피하면 막힌 줄눈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중이 실리지 않기 위해서, 하중이 한 곳에 실려가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산을 위하여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철골 부재 접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초음파 탐상법은 용접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두꺼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꺼워도 검사가 가능해요. 널리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틀렸습니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조립식 구조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미리 만들어진 콘크리트, 이것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2번이 틀렸네요. 맞나요? 접합 강성을 높이기 위해 접합부는 공장에서 만들어 온다가 아니에요.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지 않습니다. 접합부를 만들어 올 수가 없는 게, 일단 기둥 따로 만들어 와서, 볼을 따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붙이기 때문에 일체화되지 않는데, 여기선 지금 접합부는 공장에서 일체식으로 생산할 수가 없죠. 여기만 따로 만들어 와도 여기가 붙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 옳게 설명한 것이군요. 옳게 설명한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슬래브의 주제는 크고 무거워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슬래브 만들 수 있고요. 보 만들 수 있고요. 기둥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현장 콘크리트에 비해 결과물의 품질이 우수한 편이다. 네, 우수한 편입니다. 접합부는 붙지 않지만 이 보 자체는 현장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 이런 것들을 안 받아요. 그래서 부재 자체는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4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장비를 사용하므로 공사기간이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장비로 만드니까요. 또는 공장에서 만드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 문제였는데. 네. 자, 11번 다음 중 주택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붕이 아닌 것은, 톱날 지붕은 지붕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환기만 하는 거고요. 집에 잘 쓰는 게 아니라 공장 같은 거에 좀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연속기초라고도 하고요. 조적조의 벽기초 또는 콘크리트의 연속기초 또는 일렬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 이런 것들은 줄기초라고 부릅니다. 줄 모양으로 기초가 쭉 이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콘크리트에서 최소 피복 두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피복 두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철근에 빗물 같은 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철근의 부식 방지, 그 다음에 철근에 혹시나 불났을 때 콘크리트가 철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부착력도 너무 얇으면 부착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성을 감소한다는 거는 잘 늘어나는 성질 같은 것들을 줄인다는 건데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틀린 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공면판의 면 내력으로 전달시키는 구조. 무조건적으로 쉘 구조는 아닌데 공면판이라는 말이 나오면 쉘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고요. 혹시나 함정이 있는지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철골 구조에서 플레이트보에서 외부의 두께가 품에 비해 얇을 때 외부의 좌굴 방지, 앞엔 좀 어려운 말이 나왔고요. 키워드는 외부의 좌굴 방지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스티프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밴딩 모멘트나 또는 휨 모멘트 또는 전단력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보 단면을 중앙보 단면보다 증가시킨 거.
보의 담부를 이렇게 증가시킨 이 부분을 헌치라고 부릅니다. 자, 17번. 목재의 이음과 맞춤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재를 이어주고 맞춰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목재가 가다가 이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잘 붙이더라도. 그런데 응력이 큰 곳에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안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응력이 작은 곳에서 하여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력, 내력 이런 거 처음에 설명드렸는데요. 굳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힘이 있게 모이는 거예요. 힘이 한쪽으로 모인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렇게 넓적한 판이 누르는 거 하고 뾰족한 게 누르는 거 하고 응력은 이게 더 크겠죠. 이런 개념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강구조 트러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틀린다만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현재란 수직으로 배치된 복제가 아니라 이렇게 트러스가 있으면 플랜지 개념이죠. 이렇게 이게 플랜지고 이게 외부면 이게 플랜지고 이게 외부면 이 플랜지의 상부를 상현재, 얘를 하현재 이렇게 불러요. 현재. 수직 아니고 수평. 수평 부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죠. 자, 19번. 다음 중 내구적, 방화적이나 횡력과 진동에 약하여. 일단 횡력에 약해요. 그럼 바로 나오는 게 벽돌 구조. 내구적이죠. 오래 잘 버티고요. 불에도 강해요. 그런데 몰탈과 벽돌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미는 힘에 약하고 철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보강한 것이 보강블록죠. 자, 20번. 다음 중 구조 부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를 알루미늄을 삽입하였다. 예. 틀렸죠? 예, 알루미늄은 알칼리에 약한데 콘크리트 내부에 이 약한 알루미늄에 약한 알칼리성이 약한 알루미늄을 넣으면 좀 부식이 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그리고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염소를 발랐다. 염소는 산화제이자 페퍼제입니다. 케이블은 우리 금속이겠죠.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광명단이라는 것은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붉은색 이런 도료입니다. 근데 목조에다 발랐대요.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4번이죠. 철골을 보호하기 위해 내화 품칠을 하였다. 우리 보 이렇게 H빔으로 이루어진 보 같은 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시멘트처럼 지저분하게 이렇게 뿜칠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화 뿜칠이에요. 아무래도 시멘트는 열에 강하니까 이 금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뿜칠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건축 재료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번. 벽 및 천장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강당, 집회장 등의 음향 조절용. 음향 조절용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코펜하겐 리브죠. 요렇게 생긴 아이들을 끼워 나가면서 이렇게 또 홈 주고 이렇게 끼워 나가면서 만드는 아이들이고요. 이 굴곡으로 인해서 음향이 좀 부드럽게 조절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아스팔트의 견고성 정도를 침해, 관입 저항으로 평가하는 것은 표준침이 침입한 길이로 보는 것, 침입도, 역청 재료의 굵기 정도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아스팔트 품질 검사 3가지 있죠. 침입도, 가몬비, 신도 요 중에서 정답은 침입도였습니다. 자, 23번 다음 중 시멘트를 구성하는 3대 주성분 실리카, 산화알미늄, 산화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냐에 따라서 빨리 굳고 늦게 굳고 이런 것들이 있죠. 염화칼슘은 혹시나 응결을 촉진할 때 넣는 것, 주성분은 아닙니다. 24번 도료의 원료 중 건조된 도막의 탄성, 탄력성 또는 교착성 잘 붙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여함으로써
내구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소제입니다. 유연성을 주는 연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나무에 사용되는 투명 도료는 클리어 레커. 일단 클리어 하고요. 레커 페인트죠. 바탕 무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안료, 색소를 넣으면 레커 페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6번 건축 재료의 생산 방법에 따른 분류 중 1차적인 천연 재료가 아닌 것은 일단 콘크리트라는 것은 이거 섞어서 수화 반응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가 아니라 2차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7번 고로 슬래그에 대한 문제예요. 고로 시멘트. 이거랑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플라이 애쉬입니다. 둘이 성질이 비슷해서 그래요. 일단 고로 슬래그는 화력발전소 같은 곳에서 미분탄을 연소할 때 석탄재가 고온에 녹아서 아주 미세한 가루를 형성하는 거고요. 혼화제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답이 1번인데요. 이게 지금 헷갈리죠? 아마 고로 슬래그라는 말은 용광로라는 말이 좀 들어갈 겁니다. 용광로. 거기서 나오는 펄펄 날리는 재 같은 이렇게 찌꺼기들을 끌어서 이렇게 모아서 쓰는 것이 고로 슬래그고요. 플라이 애쉬는 일단 화력발전소. 이건데 이 두 개를 좀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굳이 정하자면은 용광로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또는 화력발전소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화력발전소 또는 발전소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플라이 애쉬 또는 용광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고로 슬래그 이렇게 좀 구분하시는 게 좋고 뒤에 있는 것들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하여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가 요거를 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28번 창 유리의 강도란 일반적으로 휨 강도예요. 우리 창 유리는 요즘 엄청 크게 나오죠.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휨 강도가 좋지 않으면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휨 강도, 유리는 휨 강도, 벽돌은 압축 강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9번 유리와 같이 어떤 힘에 대해 작은 변형으로도 파괴되는 것 취성입니다. 취약하다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연성, 전성은 잘 펴지고 잘 늘어나는 거, 탄성은 탄력 있는 거. 30번 목재의 방부제 중 수용성 방부제에 속하는 것은 무슨 용액 물에 녹여서 쓰는 것. 나머지는 유성 방부제. 자, 31번 난간벽, 돌림대, 창대, 주두 다 모르겠고 장식용으로 쓰는 속이 빈 점토 제품. 속이 빈 공동이죠. 테라코타입니다. 헷갈리는 것이 테라조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테라조는 인조 대리석이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2번 석고보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게 석고보드가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팽창과 수축된다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물을 안 먹었는데 무조건 팽창한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물을 먹으면 흡수가 되면은 석고 가루를 묵혀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녹을 수도 있고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혼합 시멘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혼합 시멘트는 고로 슬래그를 섞었거나 플라이 애쉬를 섞었거나 아까 나왔죠. 발전소, 용광로 여기서 나온 이런 미립자들을 섞은 것 포졸란이란 성분을 섞은 것 포틀랜드 시멘트의 한 종류 중에서 중용열 시멘트는 시멘트 자체가 열이 좀 낮아서 천천히 굳는 것 그것이 중용열 시멘트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34번 석회석이 변화하여 결정화된 것으로 답이 나왔죠. 실내 장식재, 대리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철판에 도금하여 양철판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주석입니다. 철판에 주석을 도금해서 양철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콘크리트 보양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자,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애매하네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적인 건 없다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콘크리트를 비빈 이후에 습기가 공급되면 재령이 작아지며 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반응을 시작한 거예요. 비빈 후라는 말이고요. 비비는 중에 막 물을 무조건 넣으면 그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비비어서 이미 수화열이 발생할 때 물을 좀 뿌려주게 되면은 열이 내려가면서 천천히 굳게 돼요. 그래서 균열이 감소하게 되겠죠. 장기 강도는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가 떨어진다. 근데 이게 지금 뭔가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습기가 공급되면은 수화열이 내려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게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소성 온도라는 것은 굽는 온도입니다. 몇 도부터 몇 도까지는 SK 얼마 이렇게 정해놓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SK란 무엇인가요? 소성 온도, 굽는 온도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8번.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꽤나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AE제는 기포를 만들어주는 아이죠. 자, 지금 콘크리트 내부에 기포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 기포 뽀글뽀글뽀글 이 내부가 조금 비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좀 가볍게 되는 건데요. 이 빈 공간은 압축력에 대해서 저항을 좀 덜하게 됩니다. 못하게 된다는 소리고요. 압축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근데 지금 4번에 압축 강도가 증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틀렸죠? 39번. 바닥 재료를 타일로 마감할 때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은 외장 타일은 내장 타일보다 강도가 일단 세야 됩니다. 밖에서 바로바로 하는 거고요. 흡수율이 높아버리면 빗물 다 먹어버리겠죠. 그러면 또 강도가 약해지니까 흡수율은 낮고 강도는 높게 외장 타일은 고려해야 되는데 이건 틀린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건축용 접착제가 필히 갖추어야 될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접착제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에요. 근데 지금 접착면의 유동성이 작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게 무조건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유동성이 작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부재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접착제가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진동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이 접착면이 약간 말랑말랑하면 실리콘처럼 말랑말랑하면 진동이나 충격 등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처럼. 그런데 본드가 너무 딱딱하면 같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무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틀린 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1번부터 계획 문제인데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열의 이동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열이 어떤 매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면 복사, 공기를 따라 흐르면 대류, 전도도 그런 개념인데요. 회절은 음이 꺾이거나 돌아가는 현상. 완전 다른 말. 자, 42번 묘사 이런 거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음영은 그림자를 말하는 건데 입체적인 표현 좋죠. 그런데 실시 설계도나 시공도에 넣어버리면 가려지잖아요. 뒷부분이. 그래서 정밀한 시공에는 좋지 않아요.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43번부터는 풀만한 문제. 자, 그리고 44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뒤에 나오는 CBT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답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설을 잘못했죠. 해설을 잘못했는데 841 곱하기 1189가 요 사이즈예요. 요거는 좀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외워주실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A3 용지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올라와 봤었는데요. A3 용지의 짧은 면이 297, 긴 면이 420입니다.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또는 A4 용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가도 괜찮고요. 자, 이제 A3가 A2가 되려면 긴 면이 짧은 면이 되고요. 그리고 짧은 면은 이쪽에 긴 면은 요거 곱하기 2를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차곡차곡 가다 보면은 A0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요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주시면 조금 덜 외울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해설이 틀렸으니까 다음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직경 13mm의 2형 철근입니다. 2형 철근은 파이 아니고요. D로 시작을 해요. 둘 중에 하나겠죠? 200mm 간격, 간격은 골뱅이로 표시를 합니다. 정답은 2번. 자, 46번 소방대 전용 소화전인 송수구를 통하여 실내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뭐 밖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양팔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소방호스를 꽂아서 실내로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꼭 외의 소화전은 대규모의 화재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드렌처 설비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수막을 형성해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방지. 스프링클러는 다들 아시죠? 여기 위에 물 뿌려주는, 불났을 때 물 뿌려주는 아이. 자,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50번 전개도에 표현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내부의 인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키워드는 내부입니다. 그런데 기초를 넣었다라고 했네요. 틀린 답.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설비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압과 고압 이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증기난방 요것도 한번 우리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쾌감도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증기난방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좀 표면에 타는 냄새도 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뜨거워지고 좀 꿉꿉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쾌감도가 온수난방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증기난방, 온수난방보다 더 쾌감도가 좋은 것은 복사난방입니다. 그것이 가장 쾌감도가 좋고요. 온수난방과 증기난방을 비교한다면 그나마 온수난방이 조금 더 쾌적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59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근린주고 이거 호수도 좀 알아두시고요. 초등학교인지 놀이터인지 유치원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0번 마지막이죠. 병렬형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작업대가 마주보도록 작업대 하나, 대규모 주방, 식당이나 그쪽에 주택을 많이 하는 그런 거고요. 병렬형 알아주시면